자, 이제 또 가장 중요한 조사 계속 가겠습니다. 문법은 체계니까 이 체계를 잊으면 안 되고, 항상 이 체계 속에서 기억을 해야 하고, 이 조사의 특성에 따라서 세 가지로 분류된다 이거죠. 자, 이번에는 주로 단어와 단어, 문장과 문장, 이번에 조사는요, 단어와 단어를, 문장과 문장을 접속합니다. 어떨 때는 단어와 단어를 접속하고 어떨 때는 문장과 문장, 특히 문장과 문장을 접속한다는 것을 많이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주로 단어와 단어만 보이나 봐. 자, 어쨌든 단어와 단어, 문장과 문장을 접속하는데요, 괄호 열고, 그지? 자, 이 단어, 문장을 같은 자격으로 접속합니다. 동등하게 같은 자격으로 접속한다는 거지. 성분이 유사하다는 얘기야, 붙어 있으면. 자, 그래서 이런 애들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얘네를 접속조사라고 합니다. 그냥 접속하니까 접속조사라고 한 것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 접속조사는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시험에 나와요. 왜 두 가지지? 단어와 단어, 문장과 문장. 이러니까 단어 접속 조사가 있고, 단어를 접속하는 조사가 있고, 문장 접속 조사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잘 못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이걸 인지하지 않는 사람도 좀 덜어 있습니다. 자, 지금 문법 우리 칠판의 판서는 우리 공무원 시험의 모든 내용을 다 함축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단어 접속부터 한번 해볼게요. 세 개만. 문장 접속의 경우도 세 개만.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민이와 강민이가 같이 학교에 갔다. 이렇게 있으면 접속조사가요, 지민이와 강민이를 접속하고 있죠. 그지? 근데 같은 자격이잖아. 같은 자격이라면 근거가 되는 게 손흥민의 축구와 손흥민의 축구복은 이거야. 주격조사. 그지? 같은 자격으로 연결하고 있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지민이가 학교에 갔어. 강민이가 학교에 갔는데 문장을 쪼갤 수가 없어. 같이 갔으니까. 그지? 지민이와 강민이가 같이 손잡고 갔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은 지민이와도 주어가 되고 강민이가도 주어가 됩니다. 소위 말하면 공동 주어가 되는 거지.
지민이와 강민이가 같이 학교에 갔으니까 쪼갤 수가 없어. 같이 손잡고 갔기 때문에. 같은 시간대에 갔기 때문에. 지민이와 강민이가 많이 닮았다. 역시 마찬가지야, 여러분. 지민이하고 강민이하고 접속되어 있죠. 그치? 쪼갤 수가 없어. 지민이와 강민이가 서로 닮은 것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단어 접속이야. 지민이와 강민이가 많이 닮았어. 같이 공동주어야. 지민이와 강민이가 서로 싸운다. 그치? 마찬가지라니까. 같이 싸우고 있는 상황이 동시에 생기고 있기 때문에 지민이와 강민이는 접속되어 있는 거야. 주어로. 그지? 역시 공동주어가 되는 거지. 그지? 똑같은 자격으로 접속되어 있다는 거지. 근데 자, 단 요 두 개만 해당되는 거야. 단 순서를 바꾸면 강민이가 지민이와 많이 닮았다. 많이 닮았다. 이렇게 되면 이때는 얘는 주격조사고, 그지? 얘 같은 경우에는 체언에 와가 붙어서 접속이 아니고 용어는 수식하게 되는 거지. 그지? 용어는 수식하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때와는 지민이와가 닮았다를 꾸며주니까 얘는 부사어가 된단 말이에요. 얘는 부사어가 돼요. 그래서 와는 부사격 조사가 되죠. 접속 조사가 아니고 부사격 조사. 알겠죠? 위치가 바뀌면 부사격 조사가 됩니다. 서로 싸운다 마찬가지겠죠? 쓰진 않겠어요. 똑같으니까. 자, 문장 접속도 볼게요, 그러면. 문장 접속은 문장을 두 개로 쪼갤 수 있어야 돼. 얘는 두 개로 못 쪼개잖아, 지금. 자, 볼게요. 지민이가 TV와 냉장고를 샀다. 지민이가 TV와 냉장고를 샀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문장을 두 개로 쪼갤 수가 있나요? 지민이가 TV를 샀다. 그지? 문장 하나, 지민이가 TV를 샀다. 문장 두 개, 지민이가 냉장고를 샀다. 이게 합쳐진 거 맞죠? 그지? 이건 문장 접속이다 이거야. 그래서 이 TV와는 지민이가 TV를 샀다니까 이 냉장고와 똑같은 자격으로 연결된 거야. 냉장고를과 똑같은 자격이라고. TV를 샀다. 지민이가 냉장고를 샀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TV와는 목적어인 거예요. 똑같은 자격이니까. 이 접속되는 대상과 똑같은 자격이니까 이렇게 목적어가 된다고요. 서술어는 하나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문장이 두 개니까요. 살이 겹쳐져 있으면 겹살이잖아. 살이 두 개면 겹살이고 문장이 두 개니까 겹문장이 되는 거야. 이렇게 문장 접속이 되면은 겹문장이 된다 이거죠.
그죠? 그러면 단어 접속이면 얘네는 혼문장이겠지. 단어 접속이니까. 문장을 둘로 쪼갤 수 없으니까 혼문장이고 문장을 둘로 쪼갰으니까 견문장이죠. 그지? 또 지민이는 글쎄 알고 봤더니만 걔가 천사와 악마의 성격을 가졌던 거야. 몰랐어. 야, 얘가 어떨 때는 천사 같았는데 천사와 악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애였어. 그러면 봐봐, 여러분. 천사 접속, 악마랑 천사가 접속됐죠. 근데 똑같은 자격이니까 둘 다 관용을 한 뜻이야. 그지? 악마의가 격조사니까 둘 다 관용을 한 뜻이란 말이야. 악마의가 관용어니까 접속조사는 똑같은 자격으로 연결해 주니까 지민이는 천사의 성격, 얘도 관용어야. 자, 이제 문장을 두 개로 쪼갤 수 있는지 봐봐요. 지민이는 천사의 성격을 가졌다. 지민이는 악마의 성격을 가졌다. 순서를 바꿔봐봐. 지민이는 악마의 성격을 가졌다. 지민이는 천사의 성격을 가졌다. 순서도 바꿔지죠. 그치? 그러니까 얘도 문장이 두 개인 거야. 이렇게. 문장 1, 문장 2. 그래서 똑같이 견문장이 돼요. 문장 접속이니까 견문장이 된다는 거지. 그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문장을 써보니까 문장 선본 맞춰봐요. 비가 많이 내려서 빗물이 창문과 문틈으로 내렸다. 문틈으로 들어왔다. 문틈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있으면은 여러분 이 창문하고 문틈이 접속된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창문과의 문장 성분은 뭘까요? 창문과의 문장 성분은 뭘까? 간단하죠. 같은 자격이니까 이 문틈으로의 문장 성분을 파악하면 똑같은 거야. 문틈으로는 들어왔다를 꾸며주죠. 그치? 그러니까 용언을 꾸며주니까 뭐야? 용의 문을 수식하니까 부사어란 말이야, 이게. 부사격조사. 그러니까 얘도 부사가 되는 거지. 자, 문장을 두 개로 쪼갤 수 있나 봐봐요, 여러분. 자, 빗물이 창문으로 들어왔다. 한 개. 빗물이 문틈으로 들어왔다. 두 개. 자, 문장을 두 개로 쪼갤 수 있다는 얘기는 순서를 바꿔도 된다는 얘기야. 빗물이 문틈과 창문으로 들어왔다. 문장을 두 개로 쪼갤 수 있다는 얘기는 순서를 바꿔도 전혀 상관이 없어. 그죠? 그러니까 견문장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지금 문장 접속과 단어 접속 조사를 배웠어요. 자, 이거 정리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책에 그 도식 다시 한번 확인해 봐요. 자, 보조사 읽으세요. 자, 1분 후에 다시 시작할 테니까 지금 배운 걸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봐요. 수업 시간에 다시 반복함으로써 바로 이해를 해요.
자, 세 번째. 원을 그려보겠어요. 자, 여기에 조사가 붙어요. 조사가 붙으면 이 조사는 접속도 아니고 격조사도 아니에요. 그냥 결합하는 말에 특별한 의미를, 아주 특별한 의미를 보충해줘요. 이 조사가 결합되는 것, 앞에 있는 말, 이걸 앞말이라고 하죠. 주로 체언이긴 한데, 특별한 앞말에 이 조사가 붙으면 특별한 의미를 보충해줘요. 그래서 요 보자를 중심으로 해서 얘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보조사라고 합니다. 보조사. 자, 그럼 보조사는 왜 주로 체언 말고 앞말이란 말 썼나요? 자, 보조사는 결합하는 말이 다양해서 이 결합 양상을 봐야 돼요. 보조사는 체언만 주로 결합하는 것이긴 하지만 다양하게 결합을 해요. 그래서 결합 양상을 보겠습니다. 자, 원을 그리고 빵꾸를 뚫어서 보조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보조사. 그리고 앞에 있는 동그라미가 앞서 설명했던 앞말이 되는 거야. 보조사와 결합하는 앞의 말. 가장 많은 것은 역시 뭘까요? 역시 체언이죠. 뭐니 해도 체언의 결합을 잘한다는 거죠. 그치?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1번 자, 1의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예를 든다면 체언에 은는이 붙잖아요. 은는은 격조사가 없어. 무조건 보조사인데요. 앞말을 강조하거나 대조하는 기능을 갖습니다. 앞말을 강조하거나 대조해요. 야, 강민이는 공부 잘하는데 넌 왜 그러냐? 이렇게 강조하거나 대조의 기능이 갖습니다. 그지? 그 다음 또 체언에 만, 뿐 이런 게 붙으면 단독입니다. 단독. 강민이만 주고 강민이 뿐이야. 이런 식으로. 또 체언에 까지. 그치? 이러면 범위를 뜻하는 거죠. 범위. 그치? 자, 또 체언에 야말로. 강민이야말로, 지민이야말로 최고 이러면 강조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치? 자, 체언은 그만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자, 는커녕. 그치? 절대로 띄었으면 안 되죠. 는과 커녕을 절대로 띄었으면 안 됩니다. 는커녕, 은커녕. 그치?
자, 뭐뭇은 제외하고 강민이는커녕 강민이는 제외하고 지미도 안 왔다. 뭐 이런 식으로. 그지? 자, 밖에 강민이밖에 없어. 그지? 이게 의미가 뭔가 하면 강민이 단독이죠. 이것도 강민이 단독인데요. 밖에 다음에는 부정의 서술어가 옵니다. 강민이밖에 없어. 강민이밖에 몰라.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보조사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두 번째 틈틈이 보이는 건데 두 번째는 격조사랑 결합을 합니다. 격조사와 보조사가 결합을 잘한다는 거죠. 그치?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2번 같은 경우에는 자, 이의 예를 보시면 당신만을 사랑해. 당신만을. 그지? 또는 여기에서 도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보조사, 격조사, 보조사의 결합 양상입니다. 그치? 국어를 이렇게 가르치는 곳은 여기뿐입니다. 이거 어때요? 국어를 이렇게 가르치는 데는 여기뿐이에요. 대명사, 단독, 보조사입니다. 서술, 격조사의 활용형이죠. 그치? 어간어미. 대명사, 보조사. 여기입니다가 아니고 여기뿐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치? 자,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용언 다음에 붙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용언에 어말어미 뒤, 어말어미 다음에 붙습니다. 그지? 자, 그러면 3회에 용언에 어말어미에 정말 붙을까? 자, 3회를 보십시오. 자, 보시면 이렇죠. 어말어미 다음에 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가 이렇게 있으면 자, 보조사를 결합시켜 볼게요. 그려. 사랑합니다. 그래. 사랑합니다. 많은. 사랑합니다. 요. 이런 식으로 비읍니다가 어말어미잖아요. 그치? 어말어미 다음에 어말어미가 오지 않아. 어말어미 다음에 오는 건 보조사입니다. 얘네들 다 보조사야. 보조사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말어미 다음에는 보조사가 왔는데요. 얘는 앞말을 강조하는 겁니다. 앞말을 강조하게 되죠. 그지? 특히나 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강조합니까? 높이명서 강조하죠. 높이명서 강조하게 됩니다. 그지? 자, 그래서 세 번째, 어말어미 다음에도 붙는구나. 이 어말어미 표시를 할게요. 이 책보다는 판서가 좀 더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4번의 예를 갈게요. 사이에는 지난주에 한 거야. 여러분, 예측해봐요. 사이에는 부사 다음에 붙을 수 있습니다. 격조사가 아니라, 조심해요.
격조사는 못 붙어요. 부사는 보조사랑 결합할 수 있는 거야. 그지? 그래서 지난주에 필기했던 것대로 빨리도, 빨리는, 빨리만 이런 식으로 해서 부사 다음에 보조사가 붙습니다. 그죠? 자, 다음 예를 보십시오. 쟤는 이를 빨리를 못해. 이를 빨리를 못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 그러면 이때 르는 우리가 원래 격조사라고 배웠잖아요. 하지만 이때 빨리에 부사에 르이 붙었을 때 이를 빨리를 못해. 이것은 보조사가 됩니다. 르이 부사에 붙었다면 이런 식으로 얘는 보조사가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여러분 보조사의 결합양상까지 해서 공부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조사가 끝난 거네. 조사가 끝났고 이렇게 되면 품사가 끝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 품사가 끝나게 된 거고 그동안 품사 하느라고 지금 고생을 좀 했고요. 여러분 이제 문장 성분으로 가십시다. 품사가 끝났으니까 문장 성분으로 가봅시다. 문장 성분. 문장 성분요. 바로 문장 성분을 바로 가주세요. 품사 다음에 문장 성분. 자, 문장 성분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지금 조사했죠? 격조사 부분을 좀 다시 공부를 해주세요. 격조사 부분을 지금 공부한 것을 다시 한번 살펴주시고 자, 문장 성분을 피시면 됩니다. 칠판줄 동안 칠판은 지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장 성분으로 오셨어요. 자, 다시 칠판으로 와보십시오. 음은 뜻을 변별하는 소리의 최소단위, 음절 소리의 덩어리, 발음의 최소단위, 형태소 뜻을 가진 말의 최소단위, 단어 최소의 자리 평식, 품사 자 단어의 분류 기준, 단어의 고유한 성질에 따른 분류 기준, 그리고 성분. 문장에서의 단어의 역할. 그지? 이렇게까지 했었죠, 우리가. 그지? 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잘라요. 여기를 이렇게 잘라. 그럼 시험에 또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지금 음절까지는 뭔가 하면
이 고유한 문법으로 따지면 의문론이라고 해. 여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의문론이라고 합니다. 음절까지. 그리고 형태에서부터 품사까지. 형태에서부터 품사까지는 단어란 말이야. 그래서 형태론이라고 해요. 그리고 성분부터는 문장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 성분부터는 무조건 문장을 생각해야 돼요. 그지? 그래서 성분부터는 통사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분 앞에는 뭐가 붙어요? 문장 성분. 문장 성분이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통사론을 이제 시작할 건데요. 통사론을 시작하려면 문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통사론의 시작이야. 우리 학습 이치는 여기 있어요, 지금. 통사론 배우면 문법의 기본은 끝이에요. 그런 다음에 한글 맞춤법, 표준 발음법을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책에 더 정리되어 있겠지만서도. 자, 통사론은 문장을 먼저 공부해야 되죠. 자, 문장이란. 자, 과연 문장이란 뭘까? 문장은요, 크게 세 가지 전제가 있어야 돼요. 문장이 되려면 전제 조건이 세 개가 있어야 돼요. 그지? 첫째는 뭔가 하면, 첫째는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건데요. 주어 소수로가 있어야 돼요. 주어 소수로가 각각 한 번씩, 한 번 이상 있으면 됩니다. 그죠? 그럼 두 번째. 자, 두 번째가 문장을 판별하는 중요한 조건인데,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문장이 있잖아. 의미 있죠. 하나의 의미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어떻게? 완결돼야 됩니다. 하나의 의미가 완결돼야 돼요. 그래야만 문장입니다. 세 번째. 문장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뭐가 올까요? 문장 부호가 옵니다. 하나의 의미가 완결되었기 때문에 문장 부호가 올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치? 어떤 것들? 어떤 것들? 물었어요? 느꼈나요? 끝났나요? 뭐 이런 식의 문장 부호들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죠? 자, 어쨌든 여러분 주어, 서술어, 의미, 완결, 문장과 문장부호 이런 식이 이제 전제가 돼야지만 하나의 문장의 조건이 됐다는 거죠. 그지? 그렇다면 문장의 구성 요소는 뭐가 있을까요? 문장은 하나의 조직이라면서 잘 짜여진 조직, 의미를 전달하는 완전히 잘 짜여진 조직이라면서 그러면 문장 있잖아요. 여기에 구성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문장이라는 조직을 큼지막하게 그려봤어요. 문장. 자, 문장 속에서 단어의 역할, 문장 속에서 단어가 가진 역할들 있죠? 성분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문장 속에는 뭐가 있어요? 성분이라는 구성 요소들이 있는 거야. 이 성분들의 집합이, 이런 성분들이 모여서 문장이 된다는 거죠. 그치? 그럼 성분은 뭐였어? 다시 한번. 문장 안에서 단어의 역할이죠.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냐는 거야.
어떤 역할, 고유한 성질이 아니고 고유한 성질은 품사고 단어가 문장 속에서 어떤 역할을 갖고 있느냐 이게 성분이라는 거지. 아까 충분히 설명했으니까 뭐 더 이상 자세히 하진 않겠고 자 그렇다면 이 성분에 대해서 공부를 좀 더 해보자 이거야.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이 문장 성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하면 특히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단어의 역할에 초점을 맞춰서 성분을 다시 한번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거지. 왜냐하면 시험에 나오니까. 그치? 자, 그리하면 모든 개념은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문부터 다 연결이 돼 있어야 돼 저렇게. 기껏해야 네 문제 푸는데 막 꼼꼼하고 세세하게 책을 다 막 살피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지 지금. 자 그렇다면 이 역할에 따라서 성분을 분류를 하면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단 말이야. 문장 속에서 그 단어의 역할에 따라서 성분을 분류하면 세 가지 양상이 나오는데 하나는 주요 성분, 주성분이 돼요. 가장 핵심이 되는 주성분이 있고 그 다음 부속 성분이 있습니다. 부속 성분은 주로 수식하는 거죠. 주성분은 문장의 뼈대와 골격이 됩니다. 그치? 그 다음 독립성분이 있는데요. 독립성분은 감탄사처럼 그냥 단독으로 문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분과는 전혀 상관이 없지. 그래서 얘네를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자유자재로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문장이 시험에 나오면 다음 중 주성분이 아닌 건 뭐예요? 다음 중 부속성분이 아닌 건 뭔가요? 주성분의 역할을 하는 건 뭔가요?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이 자유자재로 골라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별로 어렵지 않다는 거야. 되게 쉬워요. 완전 쉽다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주성분부터 먼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성분은 크게 4개가 있습니다. 외우셔야죠. 이건 외울 수밖에 없어. 시험에 다음 중 주성분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외워야 되는 건데 주어가 있고요. 목적어가 있어. 보어가 있어. 서술어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4가지죠.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그죠? 그러면 뭐 구분하는 방법이 있나요? 있죠, 당연히. 자, 주어부터 한번 해봅시다. 문장 속에서 주어를 구분하는 방법. 자, 첫째, 의미는 누구가 또는 무엇이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죠? 소위 말하면 그 문장의 주체라고도 하죠. 그 문장의 주인, 문장의 주체가 된다는 거야. 이런 의미를 가져야 돼요. 이런 의미를 갖고 주어가 되려면 구분 방법을 세세하게 설명을 하면 4가지가 있어요. 우리 공무원 시험에 요 4개 하면 주어는 무조건 구분하는 건데 자, 이 4가지 방법. 첫째, 체언에 주격조사 이가를 결합시키면 무조건 주어입니다. 이건 아까 공부했죠. 둘째, 체언에 보조사 은는이 와도 99.9% 주어입니다. 아닌 경우도 있어요, 더러. 근데 대부분 주어입니다. 그지? 그 다음 3번 높임명사 있죠.
아까 설명했던 거. 할머니, 할아버지, 교장 선생님. 높임명사 할아버지가 교장 선생님이 버르장머리 없죠. 그러니까 특수 주격조사 깨서 써야 돼요. 그지? 그 다음 4번. 시험에 나오면 정답의 근거가 됩니다. 항상 그래왔어요. 4번. 단체 무정명사. 단체 무정명사. 뭐라고 했죠? 학교나 정부, 일본 이런 게 단체 무정명사. 단체 무정명사 다음에는 주격조사가 에서가 옵니다. 부사격조사가 아니고 주격조사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구분이 필요한데요. 반으로 잘라서 학교에서 자습을 실시했다. 나는 학교에서 놀았다. 이렇게 문장이 나왔을 때 똑같이 학교에서잖아요. 그죠? 그럼 이 중에서 의미상 누구가 무엇이 해당되는 거? 그지? 자, 학교에서 자습을 실시했다. 실시했다의 주체, 학교죠. 그지? 여기에 원천적인 주격조사 이가를 넣을 수 있습니다. 학교가 자습을 실시했다. 좀 이상하니까 학교에서 자습을 실시했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나는 학교가 이 이가를 넣을 수가 없죠. 그지? 왜냐하면 에서 자체가 부사격 조사기 때문에. 더 정확히 말하면 처서, 장소. 자, 놀았다. 학교가 논 게 아니잖아. 내가 논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주어가 되죠. 내가 놀았단 말이야. 학교는 장소입니다. 이때는 부사가 된다는 거죠. 그치? 실시했다의 주체가 학교, 주어고요. 놀았다의 주체는 나잖아. 그치? 그러니까 학교는 부사가 되는 거지. 학교에서는. 자, 요 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요거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 자,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요. 자, 잠깐 쉬었다가 또 그 다음 내용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